네, 오늘 우리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디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올라가는 섹터와 내려가는 섹터가 아주 분명하게 갈린 가운데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 어디인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의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나 로봇과 현대차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드디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현대차밖에 없죠. 현대차 관련 계열사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장비, 로봇 부품사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주주가 약속했던 게 이번 6월까지 상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겠냐, 좀 미루지 않을까 했던 건데 어제 이제 지금 장재현 부회장 직속의 이 사업계획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하면서 이제 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좀 나왔던 거고요.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피규어 AI가 한 56조 평가받고 있고. 또 지금 현대차랑 직접 비교가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80%는 옵티머스로 평가받을 거라고 했던 건데 그 이 테슬라의 지금 시총이 2,000조가 넘어가니까는 이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해도 한 3, 40조 정도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피규어 AI보다도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규어 AI가 지금 56조니까는 작년 9월 기준에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대차가 올라간다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이유를 현대차 그룹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이 투자 수익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지배 구조 개편이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 구조가 지금 이제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있고 또 기아가 모비스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과거에 이제 이런 뭐 지금 이 대형주 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할인 요소가 돼가지고 미국의 어떤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과 똑같이 돈을 벌다라도 이런 지배 구조 이슈가 복잡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평가를 못 받았던 건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게 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개인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20%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실제 40조만 상장한다라도 8조가 나오는 거고 8조로 현대차 그룹의 핵심인 모비스를 더 사버리면은 이 현대차 지배 그룹의 어떤 복잡한 구조가 싹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그동안 저평가받고 있던 그 할인 요소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이슈가 풀린다. 그래서 지금 뭐 막 사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어제 미증시가 빠졌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의 이유로 유럽의 8개 국가에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1일부터는 10% 관세, 6월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했던 건데 그러면서 지금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 자동차보다는 뭐 당장은 10%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을 받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 현대차는 올라갈 것 같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고점을 어디로 좀 보시면 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대규모 이 경제 그 대표단을 모시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란드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유럽과 협상이 돼가지고 어떤 관세 부분이 또 유연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대차가 지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히려 이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나왔을 때 현대차는 그때 고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현대차 그룹주와 또 로봇 시장의 가치가 참 어마어마한데요. 피규어 AI 기업 가치가 56조 원, 또 테슬라 시총의 80%가 로봇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뛰면은 가장 웃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도 좀 궁금해졌는데요. 관련주 흐름 한번 보면서 짚어주시죠. 일단 뭐 당연히 현대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냐면 단순히 그 어떤 로봇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의 공급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장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갖고 올 수가 있어서 그 어떤 로봇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빠른 공장 투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붙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올라간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의 어떤 불확실성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톱니바퀴가 정말 하나도 어긋남 없이 딱딱 맞다 보니까는 올라간 거라서 현대차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정혜성 회장이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해야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좀 평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개별주 휴림로봇, 뭐 K나 시스템, 뉴르메카 여기 언급되지 않은 정말 많은 부품들이 올라가는데 결국 현대차가 빠지면은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 2배, 3배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어떤 그 가치는 이 밸류는 펀더멘탈하고 너무나 많이 와 있고 뭐 아무리 뭐 3, 4년 뒤에 이걸 땡겨와서 지금 평가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훨씬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글랜드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현대차의 어떤 강세는 멈출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종목을 아우르고 있는 현대차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종목들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어제 들어갔는데 오후에 상한가 찍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가파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있어서 일단 스페이스X가 이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들의 어떤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촉매 역할을 좀 했고요. 일단 이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 위성을 띄워서 지구를 관찰하는데 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X를 통해서 위성을 띄워놓고 지금 임무 수행 중에 있고 또 이번 연도에도 계속 발사를 해서 군집 위성을 만들어서 갈 계획인 겁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정보기관의 어떤 그 과제까지 수주했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우주항공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막 3배, 4배 올라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 지금 그린 광학이라든가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뭐 추가된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일부 차익 실현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목표했던 주가까지는 뭐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보유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우진 보겠습니다. 1월 16일에 매수한 이후에 38%의 수익을 냈고요. 역시나 AI든 반도체든 모든 것은 전기로 귀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만큼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면 일봉을 봤을 때 더 많은 어떤 주가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진도 올라가고 있고 무료방송에서 공개했던 보성파워텍, 뭐 우리기술 다 급등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섰을 때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전 원해요라고 했을 때 돌아선 건데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고 어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공개된 건 아닌데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관계자 인터뷰 통해 나왔는데 거의 60%대 후반 70% 가까이가 원전 지휘한다라는 설문조사 나왔던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대통령이 듣고서 뭐 해야겠네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규 원전까지는 강하게 못 가고 있던 건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규 원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중소형주가 더 급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보성파워텍부터 우리기술, 뭐 일진파워 뭐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대통령의 결정이라든가 발언 나오면은 그때 피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수익시장 관점 보시되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우진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수익 매도 하시되 최종 목표가까지는 3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우선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봐야 될 텐데요. 전콘에서도 짚어봤지만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지금 40만 원 선도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AS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는 좀 무서워 보이는 뭐 그런 차트긴 한데요. 악재가 뭐냐면은 지금 키트로스 SC에 대한 로열티가 시장에서는 2에서 5% 보고 있던 건데
2%라고 이제 이 머크의 3분기 보고서 보니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 4% 정도 기대했던 건데 2% 나온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건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추가 기술 이전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알테오젠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할로자임의 특허 문제였던 건데 지금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그 고객사하고 지금 알테오젠이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머크 것만 하더라도 40조에서 50조인데 지금 어제 그 다시 계약한 이 GSK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 면역 항암제는 아마 다 알테오젠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70조 대 면역 항암제가 다 SC 전환될 텐데 알테오젠 기술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 상당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2% 관련해서는 사실 2%만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40조에서 2%만 본다 하더라도 약 4천억이고요. 5천 지금 이 그 키토자 S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뒤에 50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50조에 2%만 본다 하더라도 5천억입니다. 5천억이 매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테오젠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반박 기사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이번 연도는 기술 이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가격대가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알테오젠이 왜 지금 저점 매수 전략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공포에 매수하는 자가 좀 나중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의 지금까지 담아봤던 종목들, 트렌드를 이끌었던 종목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주식, 오늘의 공략주 보겠습니다. 바로 PSK 홀딩스 좀 봐야겠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를 들고 오셨네요, 오늘은. 어제 미증시를 보면 이 그린란드 우려감에 급락이 나왔는데 자 마이크론 장중 5%까지 급등해서 강세 마감했고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 10% 끝났죠. 결국에는 디램과 낸드 종목들은 나스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급등 마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메모리에 급등한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디램과 낸드에 있어서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물량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계약을 지금 확정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이 지금 메모리를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는 이거를 2년 뒤, 3년 뒤에 가격을 고정해서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량은 고정하되 그러니까 2년 뒤, 3년 뒤에 물량 얼마만큼은 꼭 줄게. 이거는 고정하되 가격은 고정하지 않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높은 가격 그대로 받는 그런 장기 공급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 메모리나 이 낸드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계약이 없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마이크론과 뭐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 급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PSK 같은 경우는 HBM 장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HBM 뭐 지금 이제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12단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속도가 좀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이 PS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 장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0%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메모리 수가 관련해서도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PSK 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탄한 기술력에 글로벌 고객사까지 확보한 PSK 홀딩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론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관련 종목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개만 가고 있는데 바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핵심 장비이자 실제로 영업이익이 40%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목표가 85,000원 잡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료 방송이 네. 몇 시에 준비되어 있죠?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바이오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로봇만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에너지 기업들 원전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종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는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오후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유튜브에 최현덕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